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소프트웨어 코드 품질 체크리스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코드를 짤 수 있을지 그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내가 짜고 있는 코드, 과연 얼마나 건강할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코드를 진단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코드의 뼈대가 되는 설계 원칙부터 시작해서요. 가독성, 안정성, 그리고 성능까지 차례대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실행 계획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견고한 설계 원칙입니다. 좋은 설계는요, 마치 튼튼한 건물의 뼈대와 같아요. 이게 잘 잡혀 있어야 나중에 코드를 고치거나 기능을 추가할 때 고생을 안 하거든요.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설계 원칙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일 책임 원칙, 줄여서 SRP라고 부릅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를 보면 확 와닿죠? 여러 기능이 막 얽혀 있으면 코드가 정말 복잡해져요. SRP는 간단합니다. 코드 덩어리 하나는 딱 한 가지 일만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약 여러 책임이 한 곳에 섞여 있으면 나중에 코드 하나를 살짝 고쳤을 뿐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버그가 빵 터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의 코드를 이 체크리스트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만든 함수가 혹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관련된 기능들끼리는 잘 묶여 있고요. 코드를 읽는데 자꾸 분기문 때문에 흐름을 놓친다면 이건 순환 복잡도가 높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복잡도가 높을수록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버그도 많아지죠. 그리고 중복된 코드는 잠재적인 버그의 온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독성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코드는요, 컴퓨터가 실행하기 위해 쓰는 거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이 읽는다는 사실을요. 마틴 파울로의 이 유명한 명언이 모든 걸 말해주죠. 정말 뼈 때리는 말인데요. 결국 코드는요, 지금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몇 달 뒤에 나 자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셈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쓰는 게 최고의 미덕인 거죠. 이 예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코드 한번 보세요. D가 뭐죠? N은 또 뭐고요? 갑자기 튀어나온 숫자 10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반면에 오른쪽 코드를 보세요.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구나. 제시도 횟수가 최대치를 넘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석 없이도 코드의 의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설명하는 코드의 힘이죠.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려면 바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은 좀 길어지더라도 그 역할이 뭔지 명확하게 짓는 게 좋고요. 팀에서 정한 코딩 스타일을 다 같이 지키면 전체 코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매직 넘버는 반드시 없애야 하고요. 세 번째 주제는 안정성을 위한 설계입니다. 이건 우리 코드를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사용자가 이상한 값을 입력하거나 네트워크가 갑자기 끊기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이 갑자기 죽어버리지 않도록 튼튼한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안정적인 오류 처리는 보통 이런 흐름을 따라요. 일단 작업을 시도해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그럼 그걸 포착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프로그램 전체가 멈춰버리는 대신 우아하게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오류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이건 우리 코드의 안전 점검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놓친 예외 상황은 없는지, 오류 메시지만 보고도 원인을 바로 알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요즘 많이 쓰는 타입 힌트를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타입 오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충분한 테스트야말로 우리 코드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성능 이야기입니다. 코드를 그냥 돌아가게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거죠. 지금 내 코드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테스트 데이터 몇 개 넣었을 때는 쌩쌩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갑자기 몰려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10배, 100배, 아니 1000배로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과연 여러분의 코드는 그때도 버틸 수 있을까요?
좋은 코드는 이런 확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이 표를 간단히 한번 보죠. O1은 최고죠. 입력 데이터가 아무리 늘어나도 실행 속도는 그대로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ON도 괜찮아요. 데이터가 늘어난 만큼 정직하게 시간이 걸리는 합리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ON 제곱입니다. 이중반복문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건 입력이 조금만 커져도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능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꼭 피해야겠죠. 내 코드의 성능을 높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와도 괜찮을까? 내가 짠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어느 정도일까? 혹시 불필요하게 파일을 읽고 쓰거나 반복문을 너무 많이 돌리거나 외부 API를 계속 호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병목 지점을 찾는 것부터가 최적화의 시작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 일상 업무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그 실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코드를 커밋하기 전에 오늘 배운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스스로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둘째, 동료의 코드를 리뷰해 줄 때 이걸 건설적인 피드백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좋은 코드를 짜는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체크리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규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코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전문가로서의 태도, 바로 그 장인 정신을 기르는데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은 알리니 월드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코드 품질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네요. 오늘 본 내용 중에서 이건 내 코드에 당장 적용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은 변화가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분명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